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다영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저께 제가 카톡만 들여놓고 통화도 못했어. 네. 예,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정신없이 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게 사실입니까?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도 중개사님들이 지금 밥 먹을 시간 없이 지금 집 보여주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3월 초에 네. 처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세종으로 이전하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3월 한 첫째 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몸으로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나이트 할 때만 해도 제가 막 세종시가 아직은 뭐 그냥 그만 해요 하던 게 3월 초였는데 네. 한 3월 중순쯤부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금 저희는 사무실이 나성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 중심지 핵심지 좀 비싼 단지가 많은 쪽보다는 외곽지에 저렴한 매물이 있는 그 단지 부동산들이 바쁘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게 한 3월 중순쯤부터 한참 그러더니 네. 결국은 지금 한 3월 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일단 안에서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 하실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다 해서 문의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탄핵이 발표되자마자, 그러니까 탄핵 딱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오시면서 손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일단 탄핵이 발표 나기 전에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손님들이 꽤 오시기 시작했다가 이제 발표가 딱 나자마자 확 이렇게 몰려들면서 지난 주말이 좀 심하게 이렇게 문의도 많고 뭐 이제 실제로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거래가, 그러니까 문의가 많고 지금 관심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동이라기보다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액을 내가 한 2억 정도 내지는 3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동네가 어디냐 이렇게 많이 물으셔서 그러니까 갭이 한 2억 정도, 2, 3억. 네, 그렇죠. 네. 그런 정도를 제일 많이 물으셔서 그런 물건들이 있는 동네가 먼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급지라기보다는 그런 물건이 많은 5구, 8사가 금액이 저렴한 그런 단지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일단 그 평형대로는 5구 타입 24평, 그다음에 네. 8사니까 33평 정도 전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타입이 많고 청사에서 가까운 종촌동도 거래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저렴한 매물이 많은 고운동도 거래 건수로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담동이나 소담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호하시는 단지들은 뭐 물건이 생각보다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 그 몇 개 안 되는 물건들이 금액만 맞으면 바로 거래들이 돼서 이제 한 지난 주말에 계좌가 안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100배상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가계약금 100배상 정도? 가계약금. 지금, 예. 그, 정계약 100배상까지는 아직 아니고, 분위기가 그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 5구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가계약금이 그냥 뭐 한 500도 넣고 뭐 1000도 넣고 적게는 2, 300도 넣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 이상 넣으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 안 들어가 있는 지금 가계약금은 100배상 하고도 계약을 깰 수도 있겠다. 이게 저희가 학습이 돼서 그런데요. 한창 그 20년도 요때 막 올라갈 때 1억까지도 100배상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개사님들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게 혹시 저기 계약을 깨자고 할까봐. 그렇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억 이하대 매물들은 싹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네. 예, 일단 금액이 좀 적은 것들 먼저 움직인다. 네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부분 다 외부에서 투자하는 층들이 좀 들어온 거죠. 투자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실거주 하실 분들도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천천히 나는 시간 있으니까 하던 분들이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걸 조금 아셨는지 실거주 분들도 그쵸. 많이 움직이시고 네. 이게 투자하실 분들이 그 5구 타입 24평형, 5평형을 매수를 하시니까 그거 팔고 이제 그 34평형으로 이제 내가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이 또 움직이시고 요런 게 같이 물려서 전체적으로 좀 뽁닥뽁닥한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나오셔갖고 구체적인 단지 언급해 주시면서 예 네, 그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시간이 오늘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의 세정시 이전 좀 언급을 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올해 입주 물량이 줄었잖아요. 올해부터 올해 내년 후에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영된 건지 아니면 또 진짜 시세가 많이 한 3년 이상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뭐 저희가 보기는 종합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워낙 이제 완전 바닥권이 한 22년도 겨울 그때가 이제 완전 바닥권. 그때보다 오른 거네 그러면 확실히. 그렇죠. 예. 그때에서 조금 회복한 상태로 거의 이제 횡보를 하는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실 분들도 볼 때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원하는 거 좀 잘 깎아서 사야겠다 하던 분위기가 있던 시점이었어요. 겨울 분위기가 거래량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런데 자꾸 뭔가 이렇게 언급들이 되니까 이제 실매수하실 분들이 실거주하실 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움직여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던 차에 이제 외부에서도 자꾸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하던 이제 그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여기 언급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조금 발걸음이 빨라진 거죠. 지금 입주장 있던 것들은 다 입주장 끝났죠? 입주장 끝났고 이제 3년 동안 없습니다. 없죠. 신규로 입주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큰 평수 30평 후반대부터는 아직까지 거래가 별로 없어서 계속 거기 그 금액들이 계속 그 저가를 찍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에서 세종시 계속 빠진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5구나 84 그 두 경우는 약간씩 이제 거래가 좀 되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아까 2억 뭐 세종시 2억 빠졌다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그 단지에서 직거래로 뭐가 하나 이렇게 훅 떨어진 거고 실제로는 그게 지금 30평 후반대인데 그 9억 초반 중반에 찍히는 게 실제로 제일 최저가인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라 이게 그냥 이 기사에서 수치로 보는 거하고 분위기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직거래는 좀 그리고 진짜 어떻게 뭐 증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 두 채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 하나씩은 다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단지별 얘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직접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큼 좀 파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영 소장님이십니다. 지금 세종시 미스터 홈즈 센터장님이시고요.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서울 사무소로 스카웃 당하셨는데 지금 또 세종시 사무소 바쁘시니까 내려가셨나 봅니다. 서울에 이제 계속 올라오시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라온다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은 단지별 상황은 아마 다음 주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까지 물량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들이 많다 보면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시세가 조정되고 있을 때 물량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했었고 정확하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하반기 되니까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 2023년도 4년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 들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서울 같은 지역은 이제 제일 비싼 입지부터 움직이는데 세종시는
제일 저렴한 입지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특이했던 거여서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당연히 5구라든지 제일 작은 평형대. 세종시는 특이한 게 초소형은 없어요. 제일 작은 평형대가 20평대입니다. 20평대도 솔직히 거의 없어. 대부분 다 30평대, 40평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고요. 요 얘기는 단지별 상황들은 다음 주에 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불을 처음에 지폈던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나왔던 거였었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문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문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 저희 성문헌법 나라에서. 그래서 아무튼 불문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대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되게 어처구니 없는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그래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 예전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막았는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세종시나 충청권에서 거의 환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 가는 것이 정부죠. 정부가 가고 그리고 국회도 가고요. 국회는 가는 거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가는 거죠. 3법이. 그렇게 되면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들이 다 운영이 되는 것들이고 국토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는 것들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럴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다행히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대선 지나게 되면은 그 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세종시가 아마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들은 아마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화가 된 것들인데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290건, 2월 달에 370건, 3월 달에 647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고 좀 2배 올랐잖아요. 2달 만에. 이겁니다. 근데 이게 2020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어떤 여기잖아요. 세종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다 2배 내지 3배씩 올랐을 때가 2020년도였었는데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보세요. 여기 지금 202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보다 지금이 높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세종시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일 텐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박다영 선생님 말씀은 양쪽 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트렌드가 맞거든요. 트렌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만 들어왔으면 한시적으로 확 올랐다 끝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좀 제도가 지방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감안하고 들어오는 것들은 한시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을 했었는데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규제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없잖아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이사하는 것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렌드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었었고요. 단지별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참 민감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사이트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실시간으로 어떤 지역, 어떤 단지를 보는지가 떠요. 이렇게. 몇 명이 보는 중, 몇 명이 보는 중. 그쵸? 그래서 아까 박다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지들은 요 외부 단지였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지역들은요, 이생활권이야. 이생활권. 근데 아까 박다용 선생님 말씀하셨던 단지들은 어떤 생활권이었냐면은 1생활권하고요. 여기 4생활권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혹시? 특히 1생활권 같은 경우는 제일 싸잖아요. 싼 거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2생활권에서 싼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 시기지.
근데 제가 입지는 이생활까지 지도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단지가 한솔동 천마을에 있는 단지죠. 이게 아마 지금 이생활권에서는 제일 저렴한 지역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특히 5구 같은 경우는 없어서 잘 못 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롬동이 있고 다정동이 있고 나성동이 있고 나성동이 제일 비싸요. 가장 최근에 개발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요 4개 단지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써 있죠. 지금 실시간 지도인데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아마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을 것 같다. 움직이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한솔, 나성, 세롬, 다정. 근데 나성동은 비싸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노릴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투자성이 있는 분들은 한솔, 세롬, 다정동 순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